자, 세 번째 파트로서 중국의 모든 것이 조선의 것입니다. 중국이라고 나타낸 모든 걸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종류가 있으면 한번 밝혀보세요. 그거 따져보면 다 조선의 것입니다. 조선의 아닌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는 대나무 가마가 있습니다. 저는 대나무 가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 가운데가 태워가지고 앞에 사람 두 사람이 앞뒤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저는 한반도에서 설악산이나 이렇게 갈 때 이 대나무 가마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반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봤냐면은 중국의 어디죠? 저기 황산에 갔을 때도 봤고요. 아, 중국에 산에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높은 산을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서 옛날 양반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 그림은 바로 조선시대 때 대나무 가마 수녀를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 관인원행이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이 풍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은 산마다 이런 가마를 볼 수가 있고 이 산을 돈을 얼마 몇 푼 주고 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조선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고 식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기에도 약천집에 이호경 한익이 금강산에 돌아오다. 금강산. 전에 제가 금강산을 말하면서 금강산이 중국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금강산이? 황산이 금강산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황산. 자, 황산을 이제 이호경이 갔다 왔어요. 쭉 보면은 쭉 갔다 와서 삼척의 수녀는 승려의 허리에 의지하네. 수녀는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이룬다. 그러니까 대나무 가마를 타고 승려가 타고 갔다는 내용을 약천집에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시에도 대나무 가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중국 황산에 제가 갔을 때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황산에 이렇게 가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조선시대 가마하고. 자, 다음에요. 자, 두 번째는 중국 홍콩기가 있습니다. 홍콩기라는 이런 국가의 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꽃의 문양이 있어요. 이 꽃의 문양이 뭐냐면은 자영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자영나무라고도 합니다. 그 자영화를 중국 홍콩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자영화 꽃이 피는 나라예요. 실제로 자영화라는 꽃도 따뜻한 나라, 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꽃이에요. 근데 그 주된 주산지가 홍콩 쪽이에요. 중국 남부 쪽에. 조선하고 일치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정집이라는 조선시대 때 그 시에 보면은 자, 자영나무 극히 정원에 있도다. 뭐 황희가 수고하고 전해준 서신이여 쭉 하면서 강물은 날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자영나무가 정원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원에. 우리나라 그 조선의 대표적인 민요는 아리랑입니다. 근데 중국의 대표적인 민요는 뭘까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자, 모리아. 근데 모리아라는 것도 사실은 조선의 수원에서 자라던 꽃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모리아를 말리꽃이라고 합니다. 말리꽃. 조선에서는.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모리아는 자스민이에요. 자스민. 여러분 자스민 많이 보죠? 차로도 많이 끓여 먹고 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열대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겨울에는 이런 야외에서 자랄 수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의 말리꽃 모리아가 제가 수원에서 발견을 했어요. 수원의 화서동 알죠, 여러분들? 화서동에 13, 14, 16, 36에서 39통 지역에 거기에 동령말이라는 또는 동천, 동리라는 그런 동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서 보면은 또 수원의 서의 동쪽에 수문이 있어서 동수문촌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동말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을동자의 그 말리꽃을 합한 글자가 바로 동말입니다. 동말의 말자가 말리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자는 다 말리꽃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말리꽃이 말리꽃이 조선의 어디? 화서동에 이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의 수원에 화서동 가보십시오. 거기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말리꽃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화서동의 유래는 만리꽃이 자란 건 맞는데 그 화서동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수원이라는 곳은 따뜻한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물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중국의 어디 수원에 있냐면 이 양자강이 있죠. 양자강. 이 따뜻한 저기 양자강에 보면은 여기 한수하고 접한 부분이 있어요. 한수가 흘러가면서 양자강에 접하는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물줄기가 많고 옛날부터 물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대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이. 자, 이게 말리꽃입니다. 말리꽃. 자스민. 자, 모리아. 자, 중국의 미녀 모리아가 있습니다. 모리아. 제가 황산에 중국에 한번 갔더니 제 모리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많이 역사를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는데 아마 이거를 부르지 않았으면은 중국에 가서도 몰랐을 거예요. 중국의 황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모리아라는 노래 소리였어요. 중국의 민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민요예요. 관광지에도 모리아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자, 이게 노래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죠. 이 조선사를 연구하려면 모리아도 알아야 됩니다. 노래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저기 인터넷에 사이트에 뭐 녹화를 하든지 거기에 올려놔서 계속 듣고 그럽니다. 자,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가지마다 넘치는 극한 향기의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친구에게 한 송이 보내려온다. 모리화 모리화. 좋죠, 노래. 이 노래는 우리나라 이런 합창단에서도 많이 부르고요. 인터넷에 보면 모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녹음을 해서 불러보세요. 이 모리아는 바로 수원의 꽃이고 조선의 꽃이고 중국의 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의 꽃. 고려 조선의 꽃이 무궁화일까요? 자, 고려 조선의 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저는 모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궁화는 박정희 시대 때 뭐 이렇게 키웠다고 하기도 하고 그 전에 키웠다고 합니다. 잘 자라지도 않고 진딧물이 많이 끼고 이렇게 키우면 잘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그 가로수에 키우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한반도에서도 이 북쪽 지방에는 잘 자라지도 않고 남쪽 지방에서만 좀 그냥 대충 자라는 그런 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무궁화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땅의 꽃도 아니고 고려 조선에는 이 모란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모란의 꽃을 담은 그림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때 이런 병풍에도 많고요. 그 유명한 어떤 행사장에도 이 모란 표시에 병풍도 많이 펼쳐놓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이런 귀부인들 방에 보면은 이 모란 꽃이 많습니다. 무늬가. 그리고 고려시대 때 자기를 제가 그 국가적인 박물관에 가서 봤습니다. 고려자기 무슨 전시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고려자기의 문양 중에서 60% 이상이 다 모란꽃이에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모란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모란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모란은 목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부귀하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아주 그 모란꽃을 키우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많이들 키우고 낙양에서는요 매년 낙양 축제라고 모란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모란을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모란꽃은 중국에서 많이 잘 자라는 꽃이에요. 한반도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저는 한반도에서 모란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꽃집에 가서도 모란꽃을 요즘 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장미는 많은데 모란꽃은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 것은 화토장에서 봤습니다. 화토장에서. 자, 이렇게 생긴 꽃이 모란꽃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이 고려시대 때
시에 이제 모란콧이 나옵니다. 고려 예종 황제 때 정순명의 석화화를 보면 다음 것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붉은 모란꽃을 사랑하여 정원에 가득히 심어 기르네. 니랄리 황량한 들판에도 그러면서 또한 좋은 꽃 떨기 있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이 모란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정원에 어느 집이나 모란꽃을 키웠다 그래요. 그 우리게 모란꽃이 있으니까 제가 저희 조선왕조 실록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그런 왕궁도 많이 가봤어요. 그 뒷뜰에 갔더니 모란꽃 한두 개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하여튼 모란꽃이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모란꽃이 한반도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없죠, 현재는. 자,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자기에 보면 고려자기가 있고 조선 백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란꽃 문양 대표적으로 두 개만 제가 그려놨어요. 이런 문양들이 무지 많습니다. 조선 고려 때요. 자, 국기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기. 중국의 국기는요, 대조선 국기를 모방한 거예요. 중국의 국기란 자체가. 자, 중국의 국기가, 자, 첫째 대만의 국기를 보겠습니다. 대만의 국기. 자, 이거 많이 볼 수 있는 옛날 그 중화민국 국기죠. 이 중화민국 국기가 전에는 대만에 있기 전에는 중국 땅에 있었죠. 중국 땅에 있었을 때 국기가 틀립니다. 중국 땅에 있을 때 국기는 오색기로 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색기로. 이게 중화민국 대륙에 있었을 때 국기입니다. 사전에 나온 걸 보겠습니다. 오색으로 된 5폭의 기를 통틀어 말하는 말. 그다음에 역사 대한제국기에 쓰이는 5가지 색깔의 의장기. 그 대한제국의 의장기입니다. 이게 오색기가. 이 5가지 색깔이 자 보십시오. 파란색, 누런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 파란색, 그다음에 누런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 색깔도 같습니다. 오색기. 자, 이런 국기가 대한제국 때 의장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한제국 때 오색기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야, 이런 중요한 오색기를 안 보여주려고 지웠나 봐요.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나오는 거는 중화민국의 오색기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나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이 똑같은 이 기가 중화민국이 생기기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오색기가 있었어요. 중국에 오성 홍기가 있습니다. 오성 홍기 또는 오성기라고 그러죠. 오성기. 오성기가 바로 대조선의 오성기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조선에서도 오성기가 있었어요. 이 오성기가 이것도 의장기입니다. 일종의. 사전에 보면은 대한제국기에 쓰이는 별무늬를 금박한 의장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오성기가 있는데 여기에 달 모양이 있고 이 안에 뭐 별이 5개의 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대한제국의 의장기가 있었는데 중국에 이 오성 홍기가 있습니다. 오성 홍기 또는 오성기라고 합니다. 오성기. 중국에는 모양은 틀리지만은 별이 5개 있어서 오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중국에서 망하면서 아마도 중국 공산당은 대한제국의 그 전통을 이어서 국기 이름도 오성기라고 부르지 않았나,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이거는 추정한 거지 중국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조선 총독부에 조선 홍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조선 총독이죠. 총독이 있고 홍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조선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과연 이게 한반도 그림일까요? 잘 보십시오. 이게 조선 총독이고 제가 처음에 강의하다가 얼핏 말했습니다. 조선이 망했는데 중국에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도 한반도에서 곧바로 설치한 게 아니고 중국에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중국에 존재했다가 1920년 전후반 해가지고 한반도로 옮겨왔다고 그랬어요. 조선 총독부, 이게 중국의 조선 총독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총독의 그림이 있고 태국기에 뭐 있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보면 한반도나 뭐 다름이 없죠. 자, 양반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뭐 치마적으로 입고 있어요. 그런데 자 밑으로 보십시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모습이죠. 이런 그림이 페루입니다. 페루. 항상 무슨 큰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문이 3개 달린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대표하는 그림인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이 페루라는 거는 눈 뜨고 봐도 한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서울에 저기 서울의 소공동이 어디 보면 이게 여기 이제 한반도에 있는 페루 모양인데 거기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중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을 보시죠. 배경. 이 배경을 보면은 큰 장이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다음에 여기 가마가 있는데 이거는 한반도 스타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중국 모습이에요. 잘 보십시오. 페루나 이런 거 중국식 의상을 보면은 아 이게 한반도 모습이 아니구나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페루라는 거는 중국을 의미한 건데 과연 조선에는 페루가 없었을까요? 조선의 페루 그림입니다. 이동구의 태평성시도라는 그림인데 자, 조선의 이런 어떤 도심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가운데 페루의 그림이 있습니다. 문 3개 있고 중국의 어떤 그런 페루하고 똑같죠? 한복판에 조선시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악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악기가 다 조선의 악기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이 빼놓은 악기가 있어요. 빼놓은 악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생황이 있어요. 생황은 이상하게 조선의 악기에 거의 쓰지도 않고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생황 연주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생황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사야 됩니다. 중국의 전문가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제작을 해서 그 연주자가 계속 그거 갖고 이제 연주 활동을 하는데 이 생황이 조선시대 때 신윤복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요. 신윤복의 그 생황을 부는 여인, 생을 부는 여인.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데 이 생황의 그림이 조선시대 그림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파가 있습니다. 비파도 국악악단이 있는데 비파 연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비파 연주를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헌에도 비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국악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비파를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의 악기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중국과 조선이 서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몇 개 그 악기를 빼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파가 있습니다. 김홍도 그림에 비파를 연주하는 노인이 있죠. 비파를 연주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뭔가 생황 여기도 있죠. 이 그림에 딱 보면은 여기 바나나 나무도 있어요. 이게 조선이 좀 따뜻한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생황도 있고 이 그림 보면은 조선이 어떤 나라라는 거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비파 중에는 향비파가 있는데 최근에 조선시대 향비파라 해서 이렇게 다시 새로 복원을 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 비파를 많이 연주했다는 거예요. 자, 비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악기예요. 기타처럼 생겼는데 누가 연주하는 사람도 없고 뭐 TV에서 한국 사람들이 연주하는 걸 잘 못 봅니다. 중국 사람이나 연주를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캠프송이라는 그 노래 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뒤에 딱 봤더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역사라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힌트가 있구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천만을 위한 캠프송이라는 그 책자 이름이 있는데 손대영이 엮었어요. 현대 악보 출판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1984년 10월 3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면악기가 무엇이며 그것은 각각 몇 줄인지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용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기타, 바이올린, 만돌린 등은 외국 악기는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리 악기는 잘 모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가야금, 거문고, 비파 이렇게 셋이 우리나라 사면 악기랍니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했어요. 사천만을 위한 캠프송 손대영이라는 분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 사람은 음악인이에요. 근데 비파가 3대 악기라는 거를 어디 책자에서 또 이분이 발췌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중에 가야금은 12줄이고 거문고는 6줄, 비파는 4줄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비파는 조선시대 3대 현악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지 않아도
비파가 얼마나 많이 연주되고 많은 부분에 비파의 종류도 있고 그리고 비파의 그림도 있고 많습니다. 비파에 대한 내용도. 그게 바로 조선의 악기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잔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도. 과연 잔도가 뭘까요? 잔도. 무슨 잔잔한 무슨 길일까요? 잔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도. 자, 중국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놀랄 거예요. 중국의 황산이나 이런 그 높은 산에 가보면은 참 중국의 산이 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높은 산에 바위를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그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런 걸 철물을 해서 길을 낸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반도에는 전혀 설악산이라는 데 가더라도 철계단이라는 건 있어도 잔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길이요.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는 잔도가 있습니다. 잔도. 동계집, 속집, 칠원율시에 보면은 고산역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 누각에 이수강의 시에 차원하다. 천굽이 위태로운 잔도는 반공에 걸렸고 지세는 멀리 푸른 바닷가와 있다구나. 그러니까 이 잔도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그 험한 산에 표시한 그런 계단과 같은 그 구조물이었어요. 근데 한반도에는 조선이라고 해놓고 잔도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 잔도가 무지무지 많아요. 모든 산에는 잔도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조선일 수밖에 없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잔도가 이런 모습입니다. 황산. 황산은 조선의 금강산이었죠. 금강산에 잔도를 이렇게 찍은 건데요. 이런 바위산을 구멍을 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이렇게 집니다. 이런 산이 거의 정상 가까이도 계속 올라가요. 이 올라가기도 진짜 힘듭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많은 풍광들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게 조선의 구조.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것들이 다 조선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보셨어요. 바로 지금까지는 중국 따로, 조선 따로, 중국은 뭐 그냥 떼놈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진화인들이고, 뭐 항상 조선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나눠져 있는데 결국 중국이라는 것도 한국의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이고 중국이 한국이에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치가 우리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지금 남북 간 통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땅 자체가 바로 조선 땅이고 조선이 한국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 팔도라는 거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국경선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각 나라별로 국경선이 설정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조선이고 지구 조선사입니다.